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자료인데요. 1월 5일날 나왔던 보도자료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이 중에서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이 부분이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게 되면 어떠한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터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인데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이고요. 임대료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을 한다.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자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리고 코로나 여파로 아무래도 매출이 부진하고 그 다음에 고용이 부진해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또는 18년도에 고용증대 세제를 신청한 기업의 경우 고용이 2020년 감소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갖고 19년도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이어주도록 하겠다라고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율이 임대료 인하액의 50%였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인상률을 50%에서 70%로 인상을 하는데, 그 대상자는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종합소득 금액 자체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세율을 유지한다. 결국 바꿔 말하면 종합소득세 1억이 초과하는 사람은 그대로 50%고, 종합소득 금액 자체가 1억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70%를 인정을 해주겠다. 자,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2021년 지금 1월 중순을 달리고 있는데요. 임대료를 1월달 이후에 낮춰주면 7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종소세 금액이 1억이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고용증대 세제 개편 관련해 갖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 연도 대비 감소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를 유지한 것으로 지원을 지속해 주겠다. 자, 어제도 오늘도 임대료 인하 관련해 갖고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세액공제액이 예를 들어 공제받을 금액이 200만 원이 나왔는데 세금 납부할 게 100만 원이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세금은 100만 원인데 공제받을 게 200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이월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구체적인 규정이라든지 명시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대부분의 세액 공제는 5년간 이월된다. 그리고 2021년 세법 개정으로 세액공제 이월 한도도 10년으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으면 세액공제는 2월이 되고 그 기간은 10년 동안 2월이 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혹시라도 이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나오게 되면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 텐데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글자를 한번 키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자를 최대한 키워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잠시만요. 이게 뭐냐면은요, 조세특례 제한법상 96조의 3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근거로 해갖고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가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임차인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까지 인하한 경우에 지급받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그리고 계약 기간 중 일정 기간 내에 임대료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의 인상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미 받은 금액을 추징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게 소득세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야 된다. 물론 인하한 계약서가 될 수도 있고 인하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서가 될 수도 있고요. 통장 이체 내역도 될 수가 있긴 하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세액 공제 계산 방법, 세액 계산 공제에 대한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을 넘어가게 되면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6조의 3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주에 대한 세액 공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된다. 이 법을 해석할 때는 항상 이러한 그 위임입법에 따라서 그 법을 따라가 봐야 되는 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소상공인 보호 지원법으로 가서 이 소상공인이 누군지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상가 건물을 2020년 1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별표 14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란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자,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하게 되면은 추징한다. 근데 당초 임대료보다 5% 이상 인상하게 되면 추징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에 대한 갱신 등을 한 경우 그 임대차 계약서 4번, 그 다음에 확약서, 약정서, 변경 계약서, 이건 따로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인 간에 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대로 유효합니다. 법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하게 되면 유효하기 때문에 문자가 됐던 카톡이 됐던 어떤 증거 자료가 있다고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지금 쓰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확약서나 약정서를 한번 작성을 하시는 게 사후에 세액공제 받는데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공제 기간에 대해서 임대료로 합의한 사실을 증명한 서류, 그리고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도 제출을 해야 된다. 임차인이 소상공인인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소상공인이라는 거는 누굴까요?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기본법을 따라가 봐야 되는데요. 소상공인 기본법에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일 것, 그리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결국은 최근에 숫자가 많아서 소상공인이 안 되었다라 하더라도 3년은 소상공인으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소상공인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그 대통령 기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대부분의 우리 식당업이 큰 피해를 입은데요. 식당 같은 경우는 5인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인 미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시작되는데요. 5인 미만이라 함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이냐. 상시 근로자 수라고 했는데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요. 시행령 3항을 보시게 되면 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2조 1항 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어떤 사람을 제외하는지 볼게요. 임원, 법인이라고 하게 되면 임원이 될 수 있고요.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일용 근로자, 국세청 기준으로는 일용 근로자, 고용산재만 가입 대상이긴 하고요. 어쨌든 소득세법에서는 3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일용 근로자라고 하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인 거죠. 3개월 뭐 한 2달만 일하기로 했다, 3달만 일하기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빼고요. 그리고 회사는 작지만 기업부설 연구소에 있는 연구전담 요원, 이 사람도 빠집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1개월 근무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도 빠집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은 단시간 근로자, 알바 개념이죠. 알바 개념인데 정규직은 아닌데 어쨌든 60시간은 넘어. 예를 들어 갖고 뭐 80시간을 일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0.5명, 한 명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을 할 때, 머리수 하나를 계산할 때 0.5명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구하냐? 직전 0.5명으로 하고, 우선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누고요. 인원수 쪽수를 어떻게 나누냐인 거죠.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입니다. 말일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그날 사람이 몇 명 있었냐라고 보는 거예요. 몇 명 있었냐? 3명 있었다. 12월 31일 현재 3명 있었다. 그러면 3명. 11월 31일 현재에 2명 있었다. 그러면 2명. 하지만은 11월 25일 날 그만뒀다. 3명 있다가 1명이 그만뒀다. 그러면 11월 30일 날 몇 명이죠? 2명. 그러면은 2명이 카운팅이 된다.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가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해 갖고 월 평균 상시 근로자 수 자체가 12개월이 안 나온다 하면은 월알 환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시를 볼 텐데요. 입사일이 A, B, C, D, E 이제 정규직도 있고 그다음에 알바도 있고 할 텐데요.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2019년도 10월 1일 날 입사해서 현재까지 지금 2021년 1월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0년도 세액공제를 받을 때 상시 근로자 수 자체가 이 사람은 몇 명으로 파악할까요? 어쨌든 2020년 기준으로 이 사람은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있었기 때문에 개월 수로는 12개월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사람은 B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 1월 1일 입사했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 23일 근무했기 때문에 12월 31일에는 없었죠. 그러면 11월까지는 있었죠. 그러면 1월부터 11월까지 있었으니까 11개월이 개월수로 환산이 되고요. 우선 카운팅이 되고요. 그리고 C는 6월 30일 입사하고 현재까지 있었다. 그러면은 6월 30일부터 12월까지는 6달이죠. 만으로 6달이지만은 6월 30일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 달을 쳐줍니다. 그리고 6, 7, 8, 9, 10, 11, 12 7달입니다. 7달. 그러면 7달 되게 되면은 7을 쓰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 입사해서 12월 1일 날 퇴사했다. 그러면은 말일 기준, 말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7, 8, 9, 10, 11. 잠깐 다시 7, 8, 9, 10, 11. 이거 잘못했네요. 10일이면은 5달이죠. 5달. 자, 이게 그러면은 5달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가 올라가야 되겠네요. 8. 그리고 평균 인원은 이따가 엑셀로 한번 다시 구해보죠. 자, 그랬을 때 2020년 8월 달에 입사했다. 그러면은 알바다. 근데 알바인데 주 10시간이다. 주 10시간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0명이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주 15시간. 주 15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주 15시간, 월에 60시간. 인 경우에는 인원수에서 차감을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계산할 때 차감이 됩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단시간 근로자 수 60시간 미만인 사람은 빠진다. 이 경우 단시간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0.5명으로 가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알바 2가 있습니다. 알바 2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10월 1일 날 입사해갖고 10, 11, 12 해갖고 3달을 근무했죠. 근데 정규직은 아니죠. 정규직은 아니기 때문에 알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갖고는 0.5명으로 가산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3으로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엑셀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까 산수를 못 셌네요. 이게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니까 5달. 그리고 얘는 주 20시간. 그러니까 월에 한 80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는 0.5명으로 계산을 하고요. 3명이지만 자, 3명입니다. 하지만은 얘는 0.5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36.5개월수를 모든 직원들이 근무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연평균 나누기 12로 하게 되면은 1년 동안 상시 근로자 수는 3.04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5명 미만이기 때문에 5명 미만은 뭐죠? 4.99명까지는 5명 미만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얘가 3.04 그리고 얘는 36.5 이렇게 돼야 되겠죠. 관련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별표 14에서 업종 구분을 했는데요. 업종은 어떤 업종은 안 되냐? 뭐 그냥 일반적인 뭐 임대업이라든지 사행성, 소비성 서비스업 같은 경우만 빼고는 다 되는데 여기 나와 있죠. 제조업인데 영상 게임기 제조업, 도박 게임 사행 사업에 따른 사용에 따른 영상 게임기 한정, 그리고 오락기 제조업, 도박 게임 안 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도박 게임은 안 된다. 그리고 정보통신업도 그렇지만 정보업도 안 된다. 금융업, 보험업도 안 된다. 그리고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안 되고 국가 안 되고 교육 서비스업, 초등학교, 중등 교육기관 안 되고 그 다음에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안 되고 협회 단체 안 되고 그리고 사업자 없는 사람들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사 도우미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지금 뭐 중요한 거는 저 인원수 구하는 거 상시 임차인이 자 임대인 기준으로도 뭐냐면은 임대인 분들이 호기롭게 임대료를 뭐 3달 동안 안 받았다든지 뭐 3달 동안 뭐 6달 동안 반값으로 해줬다 이거죠. 당연히 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당연히 나는 세액공제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임대 사업장이 매장이 막 한 50평 정도 되는 식당이었어요.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해 봤더니 막 7명이 돼. 그러면은 소상공인을 지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임대인은 그거 알았나요? 그것을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 계산해 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그런데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거기 직원 몇 명 썼는지 눈으로 대중은 알겠지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고 실질적으로 4대 보험 가입한 사람 기준으로 또 카운팅이 될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일당을 지급한다든지 뭐 일용직으로 신고를 한다든지 프리랜서로 신고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거 소상공인 수에서 다 빠져갖고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은 FM대로 법대로 지켰던 사람은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임대인이 소상공인에게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인하액의 50% 그리고 2021년부터는 70%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된다. 그리고 70% 세액공제 해주는 부분은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이하인 사업장에 대해서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